바람의 검심은 1994년에 소년점프에 연재되었던 만화로 사실 원래 제목은 나그네 켄신이지만 이 책이 한국에 나올 당시에는 일본식 이름을 책 제목에 쓰면 심의기관으로부터 온갖 압박을 받았기에 출판사들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책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제목은 원작과는 다를지언정 시대물의 성격을 잘 살려낸 좋은 타이틀로 평가받지요. 저는 이 작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작품 전체라기보다는 일부 에피소드를 떼어 OVA로 만든 작품 바람의 검심 추호편을 정말 좋아하지요. 이번 이야기는 추호편을 제 나름대로 리뷰, 제 나름대로 평역, 재해석하여 번역한 내용입니다. 리뷰라는 것은 철저히 주관적이며 여러분의 다른 생각도 존중합니다. 또한 영상에는 작품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호편은 원작 만화에서 켄신의 과거를 그렸던 두 개의 에피소드를 재구성하여 만든 작품이죠. 하나는 교도편에서 켄신의 사부인 히코세이치로의 회상을 바탕으로 한 켄신의 과거, 또 하나는 인벌편으로 켄신이 직접 이야기하는 칼잡이 발도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추호편은 이 두 이야기를 철저히 재구성해서 켄신의 생애, 탄생, 스승과의 이별, 암살자였던 시절, 10세 상처의 비밀, 그리고 불사를 맹세하는 과정을 훌륭히 그려냈지요. 원작의 내용을 각본가와 감독이 재해석하여 작품의 프리퀄로 재구성한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작품의 기조는 사실적인 시대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작은 전형적인 소년 만화, 때로는 개그, 때로는 액션이 중심이었지만 추호편은 개그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액션에서도 만화적인 요소는 전부 덜어냈습니다. 만화적인 연출, 기술 외치기는 싹 덜어내고 리얼한 찬바라를 지향하고 있지요. 찬바라란 칼소리인 찬찬, 흩어진다는 바라바라를 합친 말입니다. 또한 원작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차용하는 수준이라면 추호편은 아예 역사적 사건, 사실과 직접적으로 엮어버려 스토리의 깊이와 사실성을 추구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 일본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은 소수죠. 그래서 시대극은 일본 역사를 잘 모르는 한국 사람은 감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사람의 사랑, 그래서 전후 지식이 없는 한국 사람들도 전혀 문제없이 볼 수 있습니다. 1999년작으로 무려 20년이 넘은 작품이지만 지금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작화, 밀도 높은 드라마성과 지루하지 않은 템포 덕분에 지금 봐도 상당한 완성도를 보이죠. 그래서 영화만 보시는 분들에게 애니메이션을 추천한다면 카우보이 비밥과 함께 꼭 추천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소년 만화의 애니메이션화가 아닌 만화 소재를 빌린 시대극, 드라마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원작을 상당히 뜯어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작 팬들로 인정할 만한 재해석이 참 인상적인데 이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각본을 맡은 소고 마사시였습니다. 그는 TV파 마지막 회에 각본으로 처음 참여했는데 감독인 후라시 카츠히로는 단 1화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을 철저히 읽고 깊이 있는 분석까지 하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그런 노력에 보답받은 것인지 그는 추호편의 각본을 맡게 되었죠. 인기작인 만큼 본래대로라면 간섭이 많았을 법도 하지만 97년에 개봉된 유신지사의 진혼가의 퀄리티가 워낙 처참했던지라 관계자들의 기대가 오히려 느슨해지는 바람에 소고 씨는 오히려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작품을 맡기 전에 다양한 부분을 수정, 재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자 그는 각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요. 그리고 나온 각본은 원작의 흔적, 줄거리는 남아있지만 근본은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만화파 원작에서 토모에는 켄신의 죄, 그가 왜 임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추호편은 칼잡이로서의 켄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켄신, 그리고 토모라는 여성과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죠. 원작의 캐릭터들이 소년 만화답게 캐릭터의 선악이 분명했다면 추호편의 캐릭터들은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저마다 이상을 갖고 있고 현실의 팔을 디디고 있는 입체적인 인물들이죠. 선악의 경계가 희미하므로 그들이 사는 세상도 인간의 선의와 악의가 뒤엉킨 그로데스kam을 자랑하지요. 이런 세계관과 검술 연출은 일본 시대극의 명작인 칼잡이에서 따왔으며 이 작품은 이야기의 시간대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는 칼잡이의 각본가인 하시모토 신노부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시간 교차는 짧은 시간 내에 인간의 서사를 담는 데 효과적이죠. 소고 씨는 자칭 역사 오타쿠인지라 역사적 고증을 철저히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각색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본격적으로 섞어 넣었으며 또한 원작만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에도 시대의 리얼한 생활상을 온갖 자료를 모으고 때로는 자문을 받아가며 철저하게 재현했지요. 덕분에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묘사가 더욱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그 완성도는 상당히 뛰어나기에 시대극 연구가인 카스가 다이치가 상당히 극찬하기도 했지요. 그가 뽑은 일본 시대극 베스트 중 유일한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소고씨는 위험한 작업도 서슴지 않았지요. 원작을 무시하고 각본의 방향에 맞춰 연출, 심리 묘사는 물론 대사까지 전부 바꿨습니다. 원작을 철저히 분석하여 조금이라도 필요없는 대사라면 다 드러냈지요. 대사를 최대한 줄이고 소리, 연출로 표현했으며 경우에 따라선 눈동자만으로 모든 걸 말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당히 위험한 작법입니다. 이런 작품은 특성상 원작만의 팬 비중이 상당하며 원작만의 팬들은 원작을 개조하는 식의 어레인지를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더욱 서사에 집중할 수 있는 절제였죠. 이런 각본의 연출, 절제를 달린 것은 작화와 캐릭터 디자인이었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및 일러스트를 맡은 사람은 T2판 오프닝의 감독 및 작화 감독이었던 야나기사와 마사이데였죠. 작화 감독은 캐릭터의 감정 표현으로 이름난 마츠시마 아키라, 최근에는 귀멸의 칼날로 유명하죠. 작화는 썬라이즈사 엘가인 및 제타 건담을 맡은 고바야시 토시미츠, 또한 우르세이 아츠라, 람마 등으로 업계에서 전설로 불리던 나가시마 아츠코 등 업계에서 초인류로 평가받은 사람들이 모두 투입되었습니다. 작화량도 상당해서 2시간 분량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만 장의 세라고 사용되었다고 하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엔 3만 장은 꽤 자주 나오지만 당시엔 모두 수작업이라 이런 규모는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독인 후라시 카츠히로가 훌륭한 찬바라로 연출해냈습니다. 일본 영화계 최대의 거장 구로자와 아키라의 연출을 도입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시대극은 당연히 극찬을 받은 게 아니라 비난을 휘말렸죠. 원작은 소년 만화인데 정작 각색한 것은 너무 리얼한 데다 소년 만화, 특히 점프 만화가 중시하는 우정, 노력, 용기는 찾아볼 수 없는 작품. 애초에 잡지에 게재된 캐릭터 일러스트를 본 원작 팬들은 괴기하다, 무섭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악평 속에 추억편의 판매량은 저조했지요. 하지만 이후 상황이 반전됩니다. 처음엔 제작진 이외에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이 작품. 그래서 발매되었을 때 일본 내 반응도 안 좋았지만 해외에서 사무라이 X로 발매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OVA를 먼저 한 것이죠. 추억편의 미국 반응은 엄청났습니다. 헐리우드의 대작 영화들을 제치고 단기간에 북미 미디어 판매 랭킹 10위권에 들어갔으며 또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는지 마이 애니메이션 리스트 2위에 건재하게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해외에서 광풍을 몰고 오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지금은 그 작품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죠. 다만 안타까운 것은 미디어라 할 수 있겠네요.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걸작 중에 걸작임에도 불구하고 전작 격인 극장판이 크게 망해버리는 바람에 추억편도 당시엔 거의 버림패 취급을 받은 탓인지 아니면 은근히 소스 관리가 부실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의 관행 탓인지 블루레이판의 일부 장면은 DVD 소스를 업스케일링한지라 화질이 떨어지며 엔딩에 올라있던 팔랑개비가 없습니다. 이 팔랑개비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작품의 서사를 마르는 하나의 장치임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또한 이후 특별판이라는 이름으로 추가 장면을 넣은 통합판이 발매되었는데 이쪽은 블루레이로 발매조차 되지 않아서 팬들이 안타까워하죠. 아마 OVA에 비해 평가가 안 좋았던 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추억편이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의 명작 중의 명작이며 요즘에는 원작을 이렇게까지 가공 및 재창조하는 기획은 사실상 통고되기 어렵기에 지금 같은 제작 시스템에선 절대 만들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추억편은 바람의 검심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이죠. 작품이 준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이후 만들어진 후속작 애니메이션들은 추억편의 그림체를 기본으로 만들어졌으며 심지어 2023년에 방영된 애니메이션판도 원작 만화 기반임에도 추억편의 그림체에서 아예 벗어나진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름 평가가 좋았던 실사영화마저 항상 추억편과 비교당해야 했죠. 자, 이렇게 작품 소개해드렸고 다음엔 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작품을 평역해보려고 합니다. 말이 평역이지 그냥 보통의 리뷰죠 뭐.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